그래서 오늘 독일의 경우를 잠깐 봤고요. 이제 오늘 하려는 것은 스위스의 경우 건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크래치가 갔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느냐.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오점인가 대거 발견된 가짜 서명이 발견된 거야. 국민투표 실시하려면 특정 인원을 서명받아야만 되는데 서명 수집 대행업체가 가짜 서명을 막 만들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벌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검찰 수사에 의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챈슬러라고 그러는데 여기 총리는 챈슬러가 아니고 독일과 달리 대통령 겸 장관이에요. 1년마다 장관 7명의 장관이 대통령을 겸임하거든요. 1년씩 겸임합니다. 장관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총리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거고 대통령을 맡고 있는 어떤 장관이 그렇게 말해요. 직접 민주주의 남용 말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국일보에서 나온 건데 신은별 기자가 썼어요. 신은별 기자가 아마 통신원 특파원인가 독일에 가 있었던 뭐예요. 독일 특파원인가 베를린 특파원인가. 그래서 거기서 스위스까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스위스 명성에 균열이 생겼다. 신은별 기자가 내가 왜 아느냐 하면 신은별 기자가 대통령 2021년 1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추미애하고 윤석열 사이에서 왜 추미애를 해임하고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쉴드를 쳤냐 이 질문을 했었던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아마 지금 베를린 특파원으로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자랑한 스위스 명성의 균열이 생기게 됐다. 직접 민주주의 요체인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서명이 필요한데 수집된 서명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어떤 의혹인지 봅시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길게 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 드리면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지도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기자가 쓴 거라 좀 짧습니다. 스위스 타 미디어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스위스 민병대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니셔티브인 시민 서비스다. 스위스에서 시민단체 등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체 및 계획을 칭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서명 및 국민투표를 주도하곤 한다. 이니셔티브가 직접 서명을 모으기도 하지만 서명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서명 수집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서명 수집 대행 업체는 최소 12곳으로 알려졌다. 시민 서비스는 지난해 이게 신은별 기자는 아직 스위스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사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자세하게 스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서비스는 지난해 서명 수집 대행 업체인 인콥에 서명 1만 개 수집을 맡겼다. 서명 1인당 4.5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은 7,109원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공하였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콥이 제공한 서명을 확인해 보니 3분의 1 가량이 허위로 추정됐다. 서명자 주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몇 년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서명이 나타나거나 특정 서명이 반복 등장하는 시기다. 시민 서비스는 스위스 법무부에 236페이지짜리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연방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프랭크 테세모 인컵 최고 경영자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국민투표 앞두고 커진 불신, 서명 대행 금지해야, 이런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명 조작이 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구체적 프로젝트를 적시하지 않은 채 12개 이니셔티브에 허위 서명 정황이 있다고 알렸다. 검찰 조사도 인컵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달 22일 연금개혁 찬반 여부 등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터진 서명 조작 추정 사건에 스위스는 발칵 뒤집혔다. 의회에서는 3년 전 부결됐던 상업적 서명 수집 금지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스 총리는 지금 로스 총리라 자꾸 여기서 총리가 없고 대통령입니다. 하여튼 여기 그럼 기사 쓴 대로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로스 총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스위스 SRF 방송에서 말했다. SRF 방송은 말하자면 KBS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이거 김진경 쥐리히 통신원이 시사인에서 국민투표가 위조였다고? 스위스의 거래된 민주주의. 지금 스위스는 그 유럽연합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유럽연합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죠. 유럽연합의 이웃 국가이죠. 그렇지만 그 EU와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아주 친밀하게 서로 이 정책 공조를 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사인에 치면 나옵니다. 자, 이 김진경 통신원이 그 아마 쥐리에 살면서 가끔 이런 기사를 써서 시사인에 보내곤 합니다. 저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이걸 읽다 보면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정밀한 시계? 알프스 절경?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묻는다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누구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 법안이 투표를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늑대 사냥 허용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부터 이민 제한이나 연금 개혁 같은 중대 사안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국민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명할 기회를 누린다. 그런데 세계의 찬탄을 받아온 이 시스템이 최근 위기에 처했다.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스위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타게스 안사이거가 우리 민주주의의 실패, ein Fiasko für unsere Demokratie 이런 제목으로 아주 단정적인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스캔들이다. 이 실패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생각보다 복잡한 스위스의 정치 제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하다.